자, 일단 앞에서 목차는 쭉 대충이라도 설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적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게 나와.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자,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수직선상에 -1 이렇게 대응되어 있고, B라는 점이 만약에 3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몇이지? 4. 라는 거는 중학교 1학년도 알 거야. 그치? 어떻게 하면 돼? 항상 내가 거리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된다고 했었지. 그냥 3에서 -1을 빼면 4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AB 자체가, 자,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했을 때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지. 나는 어차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보통 쉽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라고 설명을 하지만, 정확한 거리 공식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x1에서 x2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절대값을 씌우는 이유는 당연하지. 뭐야? 거리에는 음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너네 몸무게 몇이야 이랬는데 -68kg 뭐 이러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무게나 이제 거리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근데 뭐 굳이 얘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거리를 의미한다. 이 정도로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요거는 뭐 다 알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게 이런 게 있어. 자, 어떤 A라는 점이 3이야. 오케이? 3인데, 자, A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보자. 어떤 점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치. 저렇게 말을 해줘야 돼. 애들이 대체로 3에서 4만큼 7 이거 하나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오른쪽으로 4만큼도 되지만 왼쪽으로 4만큼도 가능하기 때문에 -1이랑 7을 둘 다 써줘야 된다는 거. 요것만 조금 조심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중학생 애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할 건데, 자, 어떤 A라는 점이 x1, y1 이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B라는 점은 x2, y2 라고 해볼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궁금해. 수직선상에서는 A, B 거리 구하는 게 되게 쉬웠어. 왜냐면 어차피 y좌표가 다 똑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x 큰 거에서 x 작은 거 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좌표 평면에서는 x 좌표도 다른데 y 좌표도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그걸로는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 여기서 얘를 y축과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내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점 A에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해서 뭘 만든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는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 C라는 점으로 놓고 얘 x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x축가 되겠지. 얘 x좌표는. 왜? 점 B에서 y축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x좌표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x좌표가 x2여야 돼. 그럼 y좌표는 뭐 해야 돼? y1이 돼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AB, 즉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x2 마이너스 x1이 될 거야. 어차피 y좌표는 똑같으니까 x 큰 거에서 x 작은 거 빼기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BC의 그 길이, 이 높이의 길이는 어떻게 돼? 그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될 거야. 당연히 얘는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만 보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하면 너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피타고라스. 맞아. 그래서 얘 거리를 d라고 해보자. 이 길이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d제곱은 x2-x1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y2-y1 높이의 제곱
요거의 합 이렇게 되겠지.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이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 그럼 D는 어떻게 구하겠어?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냥.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그러니까 x에서 x 뺀 거의 제곱, y에서 y 뺀 거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 오케이? 여기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든 이건 상관없어.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4잖아. 근데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면은 마이너스 4잖아. 제곱하면 어차피 16으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든 상관없어. 그냥 이것만 지켜주면 돼. 뭐 사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뒤에서 앞에를 뺐다. 그러면 얘도 y좌표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면 돼. 이거는 그냥 습관을 들여줘.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2번에 보면은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하고 또 하나의 공식이 있긴 한데 저거는 1번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원점은 당연히 0,0일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면은 자, 루트 쓴 다음에 x에서 x 뺀 거의 제곱 하면은 뭐 x1의 제곱이겠지? 그치? 그리고 y에서 y 뺀 거 제곱하면은 y1의 제곱이겠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이 1번 공식만 외워주면은 2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다. 오케이? 하나 뭐 예시를 해볼까? 자, 어떤 A라는 점이 1,3이고 B라는 점이 3,7이라고 했을 때 AB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루트 X에서 X 빼면은 2 이렇게 되지? 제곱하면 4 Y에서 Y 빼면은 4 제곱하면 16 그래서 루트 20 이렇게 쓰면은 중학교 2학년이야. 얘는 2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또 하나의 공식이 나오는데 중선 정리라고 있어. 얘는 조금 너네가 알아도 쓰기 힘든 공식일 수도 있어. 문제에 실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중선 정리는 뭐냐면 일단 너네 그 프린트에도 있을 거야? 뒤에 찾아보면. 중선이 뭔지는 아니?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했는데. 무게중심할 때. 맞아.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어? 세 중선의 교점이야. 네. 중선은 뭐야? 꼭지점에서 이등변. 그치. 어떤 꼭지점에서 대변, 맞은편에 있는 변이지 여기에 중점을 연결한 게 중선이야. 자, 그럼 A에서 BC의 중점 여기를 연결했을 때 자, 여기 이 좌표를 M이라고 표현하자. 여기 점을. 자, 그러면 A에서 M을 연결했을 때 얘가 중선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자, 그럼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일단 결과부터 써줄게. 중선 정리라는 거는 AB의 제곱에다가 AC의 제곱, 그러니까 왼쪽 변의 제곱에다가 오른쪽 변의 제곱을 더하면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에다가 합을 한 다음에 2배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거에 2배를 한 거랑 똑같다는 거야. 자, 그럼 이거를 증명을 마찬가지로 해줘야겠지? 자, 이 M이라는 점, 여기 중점을 0,0으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으로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얘를 좌표평면에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좌표평면 위에 삼각형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 M이라는 점은 원점 0,0으로 놓고 얘를 만약에 C,0이라고 해보자. 그럼 중선이라는 거는 얘가 딱 중점이라며.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당연히 같겠지.
그럼 얘에서 얘까지 얼마큼 간 거야? C만큼 간 거야. 자, 그럼 B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C. 그치, 마이너스 C, 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그냥 A, B 이렇게 넣을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방금 배웠잖아. 그거를 한번 다 구해볼 거야. 자, 먼저 A, B의 제곱.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네. 그러면 얘는 X에서 X 뺀 거의 제곱 하면은 A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Y에서 Y 뺀 거의 제곱 하면은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AC의 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X 뺀 거의 제곱 A-C의 제곱. 그 다음에 Y에서 Y 뺀 거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M의 제곱. 얘를 한번 써볼 거야. AM의 제곱. 자, 그럼 AM의 제곱은 A, B에서 0, 0까지의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네. 그럼 X에서 X 뺀 거의 제곱하면은 A 제곱이고, Y에서 Y 뺀 거의 제곱하면은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BM의 제곱. 자, BM은 어차피 이 길이가 몇이라고? C. 거리는 C지? 거리는 C니까 얘는 제곱하면 C제곱인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을 한번 더 해볼 거야. 근데 너네 곱셈 공식 해봐서 알겠지만 여기에선 중간에 2AC가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2AC가 나오지. 둘이 더하면은 날아가겠네. 그럼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네 둘을 더하면 딱 얘가 나오지. 거기다가 2배 하면은 둘이 등식이 성립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 중선 정리는 많이 나오진 않아. 실제로 작년이나 재작년 나오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한번 남고에서는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라고 나온 적이 있어. 좀 옛날에. 중선 정리를 증명해라 하고 서술형으로 옛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건 미지수지만 알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이 중선 정리를 다른 말로 파퍼스 정리라고도 해. 한번 이거 개념학의 문제 한번 풀어볼래? 자, 넘어가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A라는 점이 A 이렇게 돼 있고 B라는 점이 3 이렇게 돼 있는데 A, B의 길이가 몇이라고 했냐면 5라고 돼 있다. 이때 A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문제랑 비슷한 거지? 내가 예시로 했던 문제. 자, 그럼 3으로부터 5만큼 떨어진 곳이 어디에 있냐? 오른쪽으로 5만큼 가면은 8이 될 거고 왼쪽으로 5만큼 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는 8 또는 마이너스 2 두 개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A, 2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4, A 이렇게 되는데 이때 거리가 AB가 5루트이다. 자, 그럼 이거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라는 문제지. 그러면 X에서 X 빼면은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Y에서 Y 빼면은 A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합이 몇이어야 돼? 이게 합이 몇이다? 그러니까 몇? 50. 그치, 50이라고 해야 돼. 어제 5루트 나왔어. 루트 없으니까 얘는 50이라고 해줘야 돼. 제곱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2a 제곱 8a 마이너스 4a니까 4a 더하기 20은 50 이렇게 나온다. 그럼 넘기면은 2a 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30이 0 이렇게 나오는데 양변을 2로 나누면은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15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a 플러스 5에 a 마이너스 3은 0 a는 마이너스 5 또는 a가 3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가 두 개 다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 3만 되겠지만 그냥 실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 써줘야 돼. 그 다음 보면은 점 A가 1,3, 점 B가 2,1, 점 C가 5,5.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이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점 좌표만 딸랑 줘놓고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고 물어보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3번 써가지고 세 변의 길이를 일단 알아보는 거야. 자,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 먼저 구하면은 일단 루트 X에서 X 빼면은 1이지. 제곱하면 1. Y에서 Y 빼면은 마이너스 2지. 제곱하면은 4. 그래서 일단 AB의 길이는 루트 5가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C의 길이. 자, X에서 X 빼면은 3이니까 3의 제곱 9. Y에서 Y 빼면은 4니까 제곱하면 16. 그래서 얘는 루트 25니까 5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CA. 얘도 마찬가지로 X에서 X 빼면 4니까 제곱하면은 16. Y에서 Y 빼면은 2니까 제곱하면은 4. 얘는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 이렇게. 그러면 AB의 길이, BC의 길이, CA의 길이 요거를 다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얘를 제곱하면 5가 돼. 얘를 제곱하면은 25가 돼. 얘를 제곱하면은 20이 돼. 그럼 어떤 관계가 보여? 얘네 둘이 더했더니 얘가 돼버리지?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직각삼각형이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너네 곱셈공식 변형에서 이런 문제 나왔잖아. 얘 무슨 삼각형이게? 인수분해할 때랑.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면 틀린다. 각 어디가 직각인지 또는 변 뭐가 빗변인지를 써줘야 돼. 얘는 BC가 지금 빗변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각 어디가 90도야? 그치. 여기에 문자가 없는 거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줘야 돼.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이거 앞에 써줘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A가 3,2고 그 다음에 B가 1,4. 자, 이거 3번 유형은 여기에서도 중요하다고 별표를 체크했지만 엄청 중요한 문제야. 오케이? 자, 얘네 둘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래. 자, 좌표 평면 한번 나타내보면은 너네는 이 눈금이 안 보이겠지만 B가 1,4면은 여기야. B가 1,4. 여기 3,2면은 A가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점 P는 X축 위의 점이라고 했는데 X축 위면은 이 중에 하나의 점이 있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P가 여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AP랑 BP랑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점 P는 뭐라고 했어?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다 했잖아. 그럼 같은 거리에 있으려면 뭐 한 요 정도 돼야겠네. 요 정도. 그래야 얘네가 같은 거리가 나오겠지. 그치? 그리고 점 P의 좌표를 너네가 그 설정을 할 때에는 X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뭘 신경 써줘야 돼? 그치, Y좌표가 0이어야 돼. 그래서 P라는 점을 A, 0 이렇게 넣어볼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 요 식만 세우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X에서 X 뺀 거 A-1 요거의 제곱, Y에서 Y 뺀 거 마이너스 4인데 얘 제곱하면 16. 그러니까 요거랑 X에서 X 뺀 거 A-3 얘 제곱, 그 다음에 Y에서 Y 뺀 거 마이너스 2G 제곱하면은 4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똑같이 루트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양변 제곱해버리면은
a-1의 제곱 더하기 16과 a-3의 제곱 더하기 4가 같은 거다. 자, 그럼 얘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이렇게 될 거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어차피 a제곱끼리 날라갈 거고, 마이너스 6a 넘기면 플러스 6a니까 4a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유형이 4번이야. 자, 4번 보면은 A가 2,3이고 B가 6,1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 P는 X축 위에 있대. 그러니까 Y좌표가 0이라는 거지. 자, 그럼 얘도 한번 그려볼 거야. 대략적으로. 자, 6,1이면은 여기. 2,3이면은 여기. 자, P가 만약에 뭐 한 요쯤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AP랑 BP랑 이렇게 더했을 때 이게 최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켜볼 거야. 너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그러니까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킨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어? 너네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뒤에 숫자. 자, 생각을 해봐. 너네가 얘를 X축 대칭이동 시킬 거야. 대칭이동이면 이렇게 넘기는 거지? X좌표 변해 안 변해? X좌표 변해 안 변해? Y좌표는 변해 안 변해? 어떻게 변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가 붙지. 여기서 대칭이동이라는 건 너네가 책에다가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너네가 물감을 팍 떨어뜨려. 그 다음에 얘네를 덮는다고 생각하면 여기 똑같은 위치에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로부터 거리가 일치해야 된다. 네. 오케이? 그러니까 y도 그냥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지. y는 0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칭이동 시킨 점을 b 다시라고 해볼 거야. 그럼 얘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야? 6,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는 자, 여기 P에서 여기 P라는 점에서 B 다시의 선을 이었을 때 PB와 PB 다시 이 두 선의 길이는 같아야겠지. 그치? PB와 PB 다시는 같아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가 결국 의미하는 거는 어떻게 볼 수도 있냐? AP 더하기 PB 다시의 최소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AP가 요거고 PB 다시가 요거야. 그럼 P가 꼭 여기 있어야만 하냐? 아니야,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문제가 뭐야? AP 더하기 PB 다시 하면은 꽤 커지지? 네.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돼? 두 개를 더한 게 최소이려면 자, 너네가 생각을 해봐. 너네가 집을 나와서 학교를 갔다가 학원에 가겠지? 그지? 그럼 이걸 최소 동선으로 짜려면 세 개가 어떻게 놓여져 있어야 돼? 일자로 놓여져야겠지? 그러니까 AP 더하기 PB-가 최소값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야. 얘네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있으면 돼. 그럼 거리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결국 뭐랑 같아야 되냐? AB-랑 같아야 돼. 이해됐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여기 이 문제처럼 최소값 구하는 거.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최소가 될 때의 P의 좌표 구하는 거. 이 두 가지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최소값은 결론 나왔잖아. A, B 다시라며. 좀 이상하네. 요거잖아. 그러면 2,3에서 6,-1까지 거리 공식 써주면 되겠지. 그럼 x에서 x 뺀 게 4니까 제곱하면 16. y에서 y 뺀 거 마이너스 4니까 제곱하면 16. 해서 얘는 4루트 2가 나온다. 그래서 최소값은 4루트 2가 나온다.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푸냐면 이것 때문에도 너네가 그 1차 함수 부분을 다시 보고 와야 되는 건데, 자, 너네 이거 한번 구해봐. 어제 아무도 못 구하더라고. A가 2,3이고 B-가 6,-1이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봐. 그러니까 1차 함수 구해봐. 얘랑 얘 두 점 지나는 1차 함수 한번 구해봐. 자, 이거 사실 못 구하는 게 이상한 건데 어제 아무도 못 구하더라고. 우산 안 가져왔어? 아니, 잠깐. 자, 어쨌든 이거 이해됐어? 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유형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개인적으로 좀 너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나는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을 못한다는 건 솔직히 이해를 못해. 원의 방정식 못해도 난 충분히 이해 가능해. 어려운 파트야. 근데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을 못하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야. 자, 이거 하고 10분 쉬었다 하자. 자, A가 1,5고 B가 9,3인데, 자, 여기도 똑같아. 또 X축 위에 점 P야. 또. 자, 그럼 여기서 P를 아까처럼 A, 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아까는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지. 요 두 가지 유형도 잘 비교해서 생각해봐. AP 더하기 BP의 최소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얘네가 일자가 될 때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했었지. 근데 얘는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거리 공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AP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X에서 X 뺀 거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 제곱하면은 25. 그 다음에 BP의 제곱 얘는 어떻게 되냐? X에서 X 뺀 거 제곱 A-9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 제곱하면 9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 둘을 더할 거거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거든? 얘 무슨 형태야? 2차 방정식? 자, 얘를 그냥 합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걸 y라고 하면 어떤 형태야? 2차 함수 형태야. 너는 2차 함수를 피할 수 없다고 했지? 여기서도 2차 함수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최소값 구해야 돼.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했어, 너네? 자, 일단 A제곱의 개수가 양수지. 그럼 아래로 블록할 거 아니야. 너네도 이거 알잖아. 그럼 최소값을 갖겠지. 그 최소값 어떻게 구했니? 어? 어떻게 했어? 그치,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표준형. A제곱의 개수 2로 묶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하고 얘 절반에 제곱하면은 25 더했다가 빼고 여기 116 이렇게 했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주고 2에 A-5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5는 2 곱해서 나가면 마이너스 50이니까 플러스 6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소값이 몇이다? 66이다. 그리고 그때 A값은 몇이다? 5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게 최소값을 구하고 최소값은 일단 66이 될 거고 그때 전 P의 좌표 X좌표가 A니까 P는 5,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니? 네. 이 공간이 안 나오겠지? 바로 지울게. 이 3, 4, 5번 유형은 다 중요해. 오케이? 네.
자, A가 2,4, B가 0,0 원점이네. 근데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PB 제곱의 값을 최소로 한대. 근데 여기서 위에랑 다르게 점 P가 어떻게 되어 있어? 위에서는 점 P가 X축 위에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점 P가 X축 위에 있다고 하니? 아니. 없지. 그래서 P를 좌표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X, Y 이런 식으로 넣을 거야. A, B로 나오면 상관은 없어. 네. 자, 그러면 먼저 PA의 제곱 얘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는 X-2의 제곱에 Y-4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그 다음에 PB의 제곱은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되겠네. 원점이니까. 네. 그치? 자, 그럼 이 둘을 한번 더해볼 거야. 자, 한번 더해보면은 얘는 2X제곱 X제곱 두 개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X 요거 하나 나오겠네. 그치? 그 다음에 Y제곱부터 갈게. Y제곱도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8Y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4 더하기 16이니까 20 이렇게 나오겠네. 네. 그럼 얘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최소. 자, 근데 얘는 그냥 2차 함수인데 미지수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2차 함수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x에 대한 2차 함수, y에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하자. 자, 그러면 x부터 운방 아니야, 이 정도는? x제곱에 계속 묶어주면은 얘는 이렇게 되거든? 네. 그러면 이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2 곱하면 마이너스 4x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2y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y에 두 배 하면 마이너스 8y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 상수항끼리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돼? 네. 여기 상수항 더하면 몇이 나와? 아니, 여기서 제곱하고 곱해서 더해졌을 때 몇이 나와? 10 나오지? 1의 제곱에다가 2 곱하면 2, 마이너스 2의 제곱 4에다가 2 곱하면 8, 둘이 더하면 10이야. 그럼 몇이 모자라? 10. 여기다가 10을 더해주면 등식이 성립한 거야. 이해되니? 근데 얘는 어차피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면 얘네가 최소값을 가지려면 얘네가 0일 때 최소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x가 1이고 y가 2일 때 거리가 최소값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1,2 이렇게 됩니다. P의 좌표. 이해됐어? 네. 근데 너네 이거 해봤어. 이거 어디서 해봤어? 안 해봤어? 부정방정식 때 안 해봤어? 부정방정식 실수 조건에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a, b가 몇인지 했었잖아. x, y가 몇인지. 기억 안 나? 10분 쉬었다. 자, 일단 여기서 내분점이라는 걸 할 건데 내분점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A, B 이렇게 했을 때 얘네를 만약에 1대2로 내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서 1대2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1대2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외분 있지. 외분은 1대2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1대2 이렇게 가. 그러니까 외분과 내분의 차이는 내분은 안쪽으로 1대2 이런 거라면 외분은 바깥쪽으로 1대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외분은 좀 많이 까다롭겠지. 만약에 너네가 했다면 어쨌든 외분이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너네 지금 배우는 거에서는 사라졌기 때문에 내분만 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m 대 n으로 내분을 한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얘를 x1이라고 보고 얘를 x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이 내분점, 그러니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여기를 p라고 해볼 거야. 그리고 여기에 x좌표는 그냥 x 이렇게 넣어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AP의 길이는 어떻게 넣을 수 있지? AP의 길이? 예. AP의 길이. 요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넣을 수 있어? 그치? 얘의 길이는 x-x1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거야. 그럼 얘의 길이는 어떻게 넣을 수 있어? PB의 길이는? 그치? x2-x1 이렇게 넣을 수 있겠네. 그치? 근데 이 x-x1과 x2-x1이 미안, 뭐 x1이 아니지? x지? x2-x가 몇 대 몇이어야 돼? m 대 n이어야 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너네 비례식 초등학교 때 했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러면 내항의 곱 먼저 쓰면은 m의 x2-x가 n의 x-x1과 같아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거 쭉 전개해보면 mx2-mx가 nx-nx1 얘랑 같아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mx를, 그러니까 x는 x끼리 모아두고 나머지는 반대쪽으로 보내버릴 거야. x끼리만 모아두고. 자,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버리고 얘를 좌변으로 넘겨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mx 더하기 nx는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x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이 내분점이 도대체 어디냐? 요거를 궁금해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n 플러스 n으로 나눠주면은 x는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요게 내분점 공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뭐 9라고 해볼까? 얘를 1대 3으로 내분하겠다 라고 하면은 1대 3이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3 이렇게 놓고, 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3, B라는 애가 9인데 얘를 1대 3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얘가 MN이고 얘가 X1, 얘가 X2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MX2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랑 곱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NX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둘이 크로스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너네가 내분점 공식 쓸 때에는 A 좌표 쓰고 B 좌표 쓴 다음에 M 대 N을 여기 가운데다 쓰고 X자로 곱한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 이거는 나도 지금도 이렇게 해. 나도 이 공식 당연히 알긴 아는데 혹시나 계산 실수할까봐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M 대 N 이렇게 쓰고 시작해.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거 써보면은 1 곱하기 9, 9,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하면은 얘는 좌표가 0이 된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너네가 알아줘야 할 게 이런 말이 있을 거야. A, B를 1대 3 이거랑 BA를 1대 3 얘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맞아,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안 하네? 같은 말이야. 여기서 앞에 있는 문자가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B를 만약에 1대 2로 나눈다. 내분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1대 2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BA를 1대 2로 나눈다고 하면은 B에서 시작해서 1대 2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A, B를 1대 2로 나누는 내분점과 BA를 1대 2로 나누는 내분점은 서로 다른 점이 된다. 오케이? 요거 잘 신경 써줘야 돼. 그리고 만약에 n값과 n값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대1, 뭐 3대3 3대3은 결국 1대1이지 1대1이면 a, b의 중점이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m과 n이 값이 같으면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중점이 된다. 중점 구하는 건 간단해. 너네 평균 구해봤잖아. 자,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균 점수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구해? 둘이서 한다면 2로 나누면 되지? 그 공식 쓰면 돼. 그 다음에 m과 n이 다를 때에는 여기서 나와있지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점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 1대 2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같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방금 설명했던 중요한 거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서로 다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금 이 공식 설명했던 거, 그게 여기 나와 있지. 공식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요거 공식 설명했으니까 요거는 빠르게 넘어갈게. 그리고 중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개 더한 다음에 그냥 2로만 나눠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위에서가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서의 내분점 공식을 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점이 x1, y1이고 B라는 점이 x2, y2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AB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얘를 만약에 M 대, 너무 같아 보이는데? 다시. M 대 N. 자, 여기서 M 대 N. 이렇게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해보자고. 이 P의 좌표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는 너네가 아까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때처럼 직각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자, 여기가 M 대 N이면은 일단 이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야? 닮은 관계지? 왜 닮은지는 이해되지? AA 닮음이겠지? 자, 그럼 여기가 M 대 N이면은 여기 또한 M 대 N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그럼 Y좌표 똑 떼고 생각했을 때 X좌표는 결국 이 P라는 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냐? X1과 X2 요것만 딱 보고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Y좌표 다 떼고 X좌표만 봤을 때. 그럼 얘네 X좌표,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랑 결국 X좌표가 똑같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 이거 방금 했잖아. 수직선 위에서 M 대 N으로 내분 점 공식. 방금 했었지? 그래서 점 P의 X좌표는 어떻게 되냐?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다시 여기다 직각삼각형을 내가 만들면은 여기가 M 대 N이다. 그러면 닮음에 의해서 여기도 M 대 N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X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 X좌표 어떻게 구하냐? X1과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그 공식을 쓰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그냥 이거를 Y로만 바꾸면 돼. 간단해. Y좌표 어떻게 하냐? 그냥 Y만 바꾸면 돼. My2 더하기 ny1 요것만 해주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X좌표는 너네가 수직선상에서의 내분점 공식이 이거지. 그래서 X좌표는 이거 쓰면 되고 Y좌표는 X 대신에 그냥 Y로만 바꿔주면 된다. 뭐 어려운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중점 공식은 마찬가지로 x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그게 x좌표고 y좌표는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그게 y좌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뭐 예시로 한번 해볼까? 여기 있는 거. 자,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b가 4, 3인데 얘를 3대2 a, b를 3대2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자. 자, 그럼 공식 한번 써볼게. 자, A, B 여기 좌표 썼고 얘를 어떻게 내분? 3대 2로 내분. 이렇게. 그러면은 P는 어떻게 되냐? 자, 일단 X부터 가자. M 플러스 N 하면은 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MX2 12 NX1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M 플러스 N 하고 MY2 339 NY1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P 2,1 이렇게 된다. P가 2,1 오케이? 공식이 많아서 너네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 공식이 많은 건 너네한테 좋은 거야. 공식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의 내분점을 활용하고 무게중심이 나오는데 아까 무게중심 얘기 잠깐 나왔지만 무게중심은 뭐다?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래서 너네가 보통 야 무게중심이 뭐야? 라고 하면 애들이 대부분 대답을 못해.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다. 뭐 이렇게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만나는 요점 여기가 무게중심이다. 너네가 무게중심 하면 기억하는 건 뭐야? 여기가 2대1이다. 이거밖에 기억 못하지. 그치? 자, 무게중심 그 좌표를 구하는 공식도 있는데 얘는 간단해. 이 A라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여기 B라는 점을 x2, y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점을 x3, y3라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을 G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G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3개 X좌표 더한 거를 3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3개의 평균. 오케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그리고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오케이? 요거는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 뭐 하나하나 깊게 들어가진 않고 이 공식만 외우면은 뭐 나와봤자 한 문제야. 이 무게중심 쪽에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종종 프린트에서 문제가 보이더라고. 여기 보면은 무게중심의 성질인데 여기서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얘 AB를, BC를, CA를 각각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찍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D 그리고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E, C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F 이렇게 찍어서 DEF 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또 하나 만드는 거지.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 ABC의 무게중심과 DEF의 무게중심이 서로 일치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A 좌표 줘, B 좌표 줘, C 좌표 줘. 그 다음에 얘네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DEF라고 하고 DEF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DEF 좌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무게중심을 구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ABC의 무게중심 좌표와 DEF의 무게중심 좌표는 일치한다. 그래서 ABC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ABC의 무게중심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DEF 좌표를 모르더라도.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기억나나?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은 이것도 뭐 내각의 이등분선이나 외각의 이등분선이나 둘 다 어디서 나오냐면 닮음에서 나왔어. 둘 다 닮음에서 나오는 공식들인데 그 원리까지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 거고 결과만 알려줄게. 자, 얘는 내각의 이등분선 공식은 그러니까 안쪽 각을 2등분한다는 거야. A의 안쪽 각을 2등분한 건데 AB 대 AC는 BD 대 CD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런 식으로 외우면 돼. 오케이? 근데 이건 뭐 원장쌤은 이걸 무상 공식이라고 하더라고.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 하고 여기다가 무상 공식이라고 하던데 뭐 알아서도 외워. 나는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건 좀 소름 돋아가지고 나랑 안 맞아서 그냥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 이렇게 외우면 돼. 어쨌든 그 다음에 이 외각의 이등분선은 이 각 A의 바깥쪽에 있는 이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거야. 외각의 이등분선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이 AB 대 AC 그러니까 왼쪽 대 오른쪽은 여기서가 좀 달라. 외각은 여기 전체를 찍고 돌아오는 거 이렇게 해서 얘는 뭐 나이키 공식이라고 해. 나이키 뭐처럼 생겼다고 해.
오케이? 그래서 왼쪽 대 오른쪽은 여기 끝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 두 개는 알아둬야 할 거야. 한 번쯤은 쓸 일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개념 설명할게. 이거하고 딱 문제 두 개만 풀고 너네 프린트 준 다음에 프린트 풀면 보내줄 거야. 자, 사각형에서의 내분점의 활용인데 너네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몇 가지가 있었는지 기억나나? 평행사변형 성질? 여러 개. 여러 개겠지 않으니. 4개. 4개? 한 5개. 오? 5개 누구야? 저요. 평행사변 성질에서는 5개가 있었어.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 쓸 거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대각선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성질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얘 대각선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이등분하고 또 이 대각선이 이 대각선을 이등분한다라는 거야. 이등분한다라는 거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고 이 점과 이 점의 중점도 여기라는 거지. 그럼 이거를 대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써먹느냐? 얘를 만약에 1,3이라고 놓고 얘를 7, 마이너스 1 이렇게 놓는다 쳐봐. y좌표가 얘가 마이너스인데 왜 더 위에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3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지. 알지?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2,4라고 할 때 얘의 좌표를 구해버리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중점, 교점이지? 대각선의 교점이 있지. 얘는 어떻게 찾아? 얘랑 얘의 교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돼.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돼. 그럼 얘랑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여기가 4, 3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중점 공식을 쓰는 거야. 얘랑 얘의 중점이 4,1이 나와야 된다. 그럼 얘 x좌표는 6이 될 거고 y좌표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네. 둘이 더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응? 둘이 더해서 나누는 거지. 1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a, b로 놓은 다음에 a에다가 얘 x좌표 2를 더해서 2로 나눴더니 뭐가 나와? 4가 나와. 그럼 a가 6이잖아. 그치? 그치? 얘 y좌표에다가 4를 더했어. 그 다음에 2로 나눴더니 얘가 1이 되잖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여기 보면은 평행사변형 성질 사실 5개가 있지만 여기선 2개만 썼지. 여기서 쓰는 건 2개다. 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쓰는 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써.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 마찬가지로 얘도 두 대각선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데 얘는 너네 마름모 생각하면은 그냥 그 다이아몬드 생각하면 돼. 얘네 두 대각선 어떻게 만나냐? 수직으로 만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대각선을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냥 이등분이 아니라 수직 이등분한다. 그리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건 마름모의 정의지. 내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 7번까지는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너네가 이거 문제만 풀고 개념 끝 이게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는 나갈 거기 때문에 뭘 해와야 되느냐? 1차 함수 부분을 다시 보고 와야 된다. 자, A가 마이너스 1, B가 4인데 얘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 자, 그러면 한번 써보면은 자, P라는 점은 3 플러스 2에다가 mx2 12 nx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은 P가 2 이렇게 되겠네. 됐니? 예. 그리고 AB의 중점 아니네. PB의 중점이 M이네. 자, P가 2고 B가 4잖아. 그럼 얘네 둘의 중점 어디야? 3이지. 그래서 M의 좌표는 3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이래. 자, A랑 B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여기 길이가 총 6이 나온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가 있어. 자, 2대1로 내분한다? 그러면 뭐 한 요 정도 되겠지? 2대1. 자, 이 점을 P라고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이면 딱 가운데니까 한 요 정도 되겠지? 여기를 뭐라고 하냐? M 이렇게 놓는다. 그럼 여기서 P와 M 사이의 거리 얘를 구하는 건데, 자, 일단 A, B의 전체의 길이가 6이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가 2대1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 실제 길이는 몇이야? 4가 되겠지? 여기에 실제 길이는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4가 되고, 그럼 여기 전체 길이의 중점이 M이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는 몇이야? 3이지? 그럼 P와 M 사이의 거리는 1이 되겠지? 이렇게 보여주면 된다. 자, A라는 점이 4,A고 B라는 점이 B,3인데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2,5래. 자, 그럼 얘 내분점 공식 써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mx2 하면은 b가 되고 nx1 하면은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분의 my2 하면 3 ny1 하면은 2a 이렇게 되겠네.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이다? 2,5라고 했어. 그러면 3분의 b 플러스 8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몇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3분의 2a 플러스 3 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a는 몇? 아, 이거 3이야 3? a는 6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ab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a가 1,2고 자, b가 5, 마이너스 2. 자, 얘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한대. 자, 그럼 P의 좌표 먼저 구해주면은 3 플러스 1분의 mx2 15 nx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n 플러스 n 하고 my2 마이너스 6 ny1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야?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점을 M이라고 하는데 A, B의 중점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은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뭐야? 3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0. 그럼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 길이, PM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x에서 x 뺀 거 1인데 제곱하면은 1. y에서 y 뺀 거 마이너스 1인데 제곱하면은 1. 해서 루트 2. 얘가 길이가 된다. 오케이? 요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마무리할 거야.